속보입니다. 지금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 충격적인 이름이 퍼지고 있습니다. 미국 해군사관학교, NATO 전략센터, 심지어 영국 BBC까지 이순신, 그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해전 지휘관이다 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330척을 12척으로 막은 남자, 그는 넬슨이 아닌 조선의 이름 없는 장군이었다. 세계 언론의 헤드라인이 도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름을 진심으로 알고 있는 나라가 과연 몇이나 될까요? 지금 미국 CNN은 이 인물을 다룬 다큐멘터리 제작에 착수했고, 이순신을 다룬 만화책 한 권이 미국 서점가에서 완판 사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세계가 이제서야 뒤늦게 주목한 조선의 리더십, 전략, 인간성. 우리는 왜 지금까지 이 이야기를 속보로 받아보지 못했을까요?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순신, 세계의 교과서를 다시 쓰다. 나토 최고 전략가가 무릎 꿇은 조선의 장수, 역사상 가장 완벽한 해전을 이끈 그 영웅의 이름을 아십니까? 오늘 독일 연방군 출신 전략가의 눈으로 본 이순신 장군. 세계 최강 해군도 인정한 전술. 어떤 현대 리더십 교과서보다 강력한 난중일기의 교훈. 서양의 넬슨보다 위대하지만 세계는 왜 그를 모르고 있었을까요? 유럽의 군사 엘리트가 직접 밝히는 충격적 진실과 마주하세요. 이제 세계가 한국의 영웅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마리안 클라우제, 독일 연방방위군 출신 장교이자 현재 나토 전략고문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군사 전략과 리더십은 제 인생의 모든 것이었죠. 하지만 그날까지만 해도 동양의 전설적인 제독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브뤼셀 나토 본부에서 열린 해양 세미나에서 처음 그 이름을 들었습니다. 미 해군 제독이 이순신의 전략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어요. 순간 모두의 고개가 끄덕였지만 저는 그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이순신, 누굴까? 서양 군사 전략의 교과서에서 한 번도 보지 못한 이름이었습니다. 이순신이 누구죠? 세미나 후 미 해군 제독에게 물었습니다. 그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당신 같은 전략가가 이순신을 모른다고요? 내일 제 강의실로 오세요. 뭔가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다음 날 제독의 강의실에서 한 영상을 보게 됐습니다. 미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강연이었죠. 제목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해전, 명량. 영상이 시작되자 숨이 멈췄습니다. 13척의 배로 330척을 상대한 해전이라니 처음엔 믿기 힘들었어요. 이건 신화가 아닙니다. 역사적 사실입니다. 제독이 말했죠. 영상에 등장한 사진들, 일본 전함의 구조, 조선의 판옥선과 거북선, 그리고 울돌목이라는 협곡의 지형도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계산된 전략이었습니다. 세계 어떤 해전도 이런 수적 열세를 극복한 사례가 없습니다. 제독의 설명은 계속됐어요. 넬슨의 트라팔가 해전도, 니미츠의 미드웨이 해전도 이 정도의 기적은 아니었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의 전술 교과서에 없는 이 동양의 전설. 왜 우리는 그에 대해 배우지 않았을까요? 나폴레옹, 알렉산더, 카이사르, 서양의 영웅들만 배웠던 군사학교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이건 단순한 전투가 아니라 인류의 유산입니다. 제 입에서 나온 말이 저 자신도 놀라게 했어요. 평소 차분한 제가 흥분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죠. 미 제독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알아차리셨군요. 이순신은 단순한 제독이 아닙니다. 그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전략가죠.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그의 인간적인 면모입니다. 난중일기라는 것의 존재를 처음 알게 됐습니다. 전쟁 중에 쓴 일기가 400년이 넘게 보존되어 있다니 서구 역사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 일기에는 단순한 전투 기록이 아닌 한 인간의 고뇌와 결단, 그리고 나라를 위한 헌신이 담겨 있다고 했습니다. 제독의 방을 나오면서 결심했습니다. 이 전설적인 인물에 대해 더 알아봐야겠다고요. 어쩌면 제가 알던 군사 전략의 모든 것을 재고해야 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방에서 밤늦게까지 이순신에 관한 모든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영어로 된 자료는 턱없이 부족했지만 그 부족한 정보만으로도 충분히 매료되었죠. 이순신의 일대기를 읽으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모함으로 투옥되고 고문당했지만 나라가 위기에 처하자 다시 일어선 장수. 그런 상황에서도 군율을 엄격히 지키며 병사들을 사랑으로 이끈 지도자. 서양의 어떤 군사 영웅도 이런 역경을 이겨낸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와 이순신이라는 인물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나토의 동료들은 제가 갑자기 한국에 관한 이야기만 한다며 놀라워했어요. 하지만 제겐 분명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세상에 알려져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박사 논문을 쓰던 시절 한국전쟁을 주제로 연구했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단순히 행전 시대의 충돌로만 봤던 그 전쟁이 이제는 완전히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한국의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지 못했던 거죠. 논문을 다시 들여다보며 부끄러움이 몰려왔습니다. 이건 수정해야 해. 나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한국전쟁을 이해하려면 그 이전의 역사, 특히 임진왜란과 이순신의 업적을 알아야 한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미 해군사관학교에 자료를 요청했고 놀랍게도 그들은 이순신에 관한 상당한 연구 자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 해군 사관생도들이 이순신의 전략을 배우고 있다는 사실에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죠. 왜 유럽에서는 이런 교육이 없었을까요? 자료를 분석하면서 점점 더 많은 의문이 생겼습니다. 이순신이 사용한 거북선의 구조적 특징, 조선시대 해전의 전술, 그리고 무엇보다 이순신의 리더십, 책으로만은 충분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CNN의 PD 콜린 피어슨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마리안, 동아시아 해양 분쟁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준비 중인데 군사 전문가로 자문해 줄 수 있을까요?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콜린, 당신의 다큐멘터리에 역사적 맥락을 더해야 해요. 이순신이라는 인물을 아나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죠. 그 한국의 제독 말이에요? 흥미롭네요. 어떻게 현대 해양 분쟁과 연결되죠? 동아시아의 모든 해양 갈등은 역사적 맥락 없이는 이해할 수 없어요. 이순신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저도 더 알아봐야 해요. 직접 한국에 가볼 생각입니다. 콜린의 목소리가 갑자기 흥분된 톤으로 바뀌었습니다. 정말요? 나토의 전략가가 400년 전 조선의 제독을 연구하러 한국에 간다고요? 이거 엄청난 이야기인데요. 당신의 여정을 다큐멘터리로 만들면 어떨까요? 순간 제 머릿속에 번개가 친 것 같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적 호기심을 넘어 세계에 알려야 할 이야기였습니다. 이순신은 단순히 한국의 영웅이 아니라 인류 역사에서 기억되어야 할 세계적인 자산이었습니다. 좋아요, 콜린.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이건 단순한 여행 다큐가 아니라 진지한 역사적, 군사적 탐구가 되어야 합니다. 이순신은 역사에서 사라져선 안 될 세계의 자산이에요. 나토 본부에 휴가를 신청했습니다. 동료들은 제가 한국에 간다고 했을 때 의아해했어요. 동아시아 안보 회의라도 있나? 라고 물었죠. 제가 아니요. 이순신 장군에 대해 연구하러 가요. 라고 말하자 모두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출발 전날 밤 독일 베를린의 제 아파트에서 짐을 싸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선 무언가가 저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군인으로서, 전략가로서 제가 평생 추구해온 리더십의 본질을 이순신에게서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여권과 노트북, 그리고 이순신에 관한 모든 자료를 가방에 챙겼습니다. 창밖으로 베를린의 밤거리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400년의 시간과 8,000km의 거리를 넘어 한 위대한 영혼을 만나러 가는 중이구나. 그날 밤 처음으로 난중일기의 영어 번역본을 읽었습니다. 이순신의 마지막 일기 내용이 가슴을 울렸습니다. 오늘 새벽에 배 위에서 하늘의 별을 보고 어머님 생각이 간절하였다. 전장에서도 어머니를 그리워한 장수, 인간 이순신의 모습이 제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 한국의 첨단 기술력에 압도됐습니다. 독일에서도 최고라고 자부하는 프랑크푸르트 공항보다 더 효율적이고 세련된 모습이었죠. 다큐멘터리 제작팀이 저를 맞이했고 곧바로 KTX를 타고 통영으로 향했습니다. 이 기차가 시속 300km로 달린다고요? 창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항상 독일의 IC 기차를 세계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KTX의 속도와 안정감은 그에 뒤지지 않았어요. 콜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당신의 예상을 계속 깨트릴 겁니다. 마리안. 그의 말은 맞았습니다. 처음 한국을 떠올렸을 때는 그저 아시아의 작은 나라, 북한과 분단된 전쟁의 상흔이 남아있는 곳으로만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차창 밖으로 보이는 현대적인 도시들과 풍요로운 자연경관은 제 선입견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통영에 도착하자 바다 내음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이곳이 바로 이순신이 활동했던 남해의 중심지였습니다. 숙소에 짐을 풀고 현지 해군사 박사인 황수환 교수를 만났습니다. 황 교수는 이순신 연구의 최고 권위자 중 한 명이었죠. 클라우제 박사님, 독일에서 여기까지 이순신을 연구하러 오셨다니 놀랍습니다. 황 교수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이순신이 세계에 더 알려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가 활동했던 현장을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제 말에 황 교수의 얼굴에 자부심이 번졌습니다. 첫 번째 방문지는 한산도의 제승당이었습니다.
이곳은 이순신이 전쟁 중에 지휘소로 사용했던 곳이죠. 소박한 목조 건물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세계 역사를 바꾼 전략이 이런 소박한 곳에서 탄생했다니. 제승당 앞에 서자 갑자기 숙연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치 시간을 초월해 이순신의 존재를 느끼는 듯했어요. 황 교수가 이순신이 이곳에서 밤늦게까지 전략을 구상하고 병사들과 대화하며 난중일기를 썼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이곳에서 매일 밤하늘의 별을 보며 전략을 구상했습니다. 바다의 조류, 바람의 방향, 모든 것을 자연으로부터 배웠죠. 황 교수의 설명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다음으로 거북선 재현품을 보러 갔습니다. 실물 크기로 재현된 거북선을 보는 순간 제 군사 전문가로서의 관점이 완전히 흔들렸습니다. 16세기에 이런 혁신적인 전함을 만들었다니 믿기 힘들었어요. 이 배가 16세기에 실제로 바다를 지배했다니. 거북선의 철갑 구조와 용머리에서 나오는 연기 발사 장치, 그리고 여러 개의 포구를 살펴보며 감탄했습니다. 네, 세계 해전사에서 최초의 장갑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순신은 단순한 함대 지휘관이 아니라 해군 기술의 혁신가이기도 했죠. 황 교수가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거북선 내부로 들어가 좁은 공간에서 노를 젓고 대포를 발사하는 병사들의 모습을 상상해봤습니다. 이런 혁신적인 기술과 전통적인 지혜가 결합된 이순신의 전략이 어떻게 일본 함대를 물리쳤는지 점점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통영 앞바다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400년 전 이곳에서 역사의 흐름을 바꾼 해전이 벌어졌다니. 그날 밤 호텔방에서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를 바라보며 이순신이 보았을 풍경을 상상했습니다. 같은 바다, 같은 별, 하지만 완전히 다른 시대. 제 노트에 적었습니다. 이순신은 단순한 군인이 아니라 시대를 초월한 선구자였다. 그의 혁신성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서양의 어떤 전략가보다 앞서 있었다. 통영의 밤바다에서 별을 바라보며 이순신이 난중일기에 쓴 것처럼 고향을 그리워했습니다. 베를린의 가족과 동료들이 생각났지만 동시에 이 낯선 땅에서 이상하게도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찾고 있던 무언가를 발견한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다음 날 통영에서 열린 난중일기 원문 해석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한글과 한문으로 쓰인 원문을 영어로 번역하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은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비록 한국어를 알아듣지 못했지만 그 자리에서 느껴지는 열정은 언어의 장벽을 넘어 전해졌습니다. 세미나가 끝난 후 전문 번역가의 도움을 받아 난중일기의 몇 구절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순신이 병사들에 대해 쓴 내용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수군들이 배고픔을 참으며 밤새 경계를 섰다. 그들의 충성심에 눈물이 난다. 군인으로서 이런 글을 읽으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나토 군사훈련에서 배운 리더십 이론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모든 현대 리더십 이론이 강조하는 병사에 대한 배려와 존중을 이순신은 400년 전에 이미 실천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순신의 리더십은 전장에서만 빛난 게 아닙니다. 그는 매일 병사들의 복지를 챙기고 민간인들을 보호하며 심지어 적군 포로들에게도 인간적인 대우를 했습니다. 황 교수의 설명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이순신이 전투 전날 밤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세계 어떤 군사 지도자의 일기에서도 이런 인간적인 면모를 본 적이 없었어요. 전쟁의 한가운데서도 가족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숨기지 않은 것이 진정한 강인함처럼 느껴졌습니다. 리더십의 본질은 따뜻함이다. 제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온 말이었습니다. 콜린과 제작팀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죠. 평소 냉철한 군사 전략가로 알려진 제가 갑자기 감성적인 말을 한 것에 놀란 모양이었습니다. 감정을 추스르려 했지만 난중일기의 한 구절이 제 눈시울을 붉게 만들었습니다. 이순신이 전사한 병사의 가족을 직접 찾아가 위로하고 그들의 생계를 걱정한 내용이었어요. 요즘 말로 하면 트라우마 케어에 해당하는 행동을 400년 전에 실천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현대 군대에서도 이 정도로 병사를 배려하는 지휘관을 찾기 힘들 겁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나토 지휘관 교육에서도 이런 사례를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황 교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순신의 리더십은 공격과 방어의 전술을 넘어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에서 비롯됩니다. 그가 위대한 이유는 단순히 전투에서 이겨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호텔방에서 혼자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군사 전략가로서 지금까지 전투력, 무기 체계, 전술적 우위만을 중요시했던 제 관점이 완전히 변하고 있었습니다. 이순신이 보여준 리더십은 그 모든 것을 초월한 인간의 마음을 얻는 진정한 지휘술이었습니다. 노트에 적었습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승리의 숫자가 아니라
함께 싸우는 이들의 마음을 얼마나 이해하고 보듬는가에 달려있다. 창밖으로 보이는 밤바다를 바라보며 이순신이 이끌었던 수군들의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절대적 열세 속에서도 장수를 믿고 따라왔던 그들의 충성심이 어디서 비롯됐는지 이제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순신의 인간미가 저를 군사 전략가에서 한 인간으로 돌아보게 만들었습니다. 진도 울돌목에 도착한 순간 온몸에 전율이 일었습니다. 명량의 전이 벌어진 바로 그 장소였습니다. 좁은 해협에서 물살이 거세게 소용돌이치는 모습은 400년이 지난 지금도 위협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이곳이 바로 열세척으로 330척을 물리친 기적의 현장입니다. 황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바닷물이 좁은 해협을 통과하며 만들어내는 강력한 조류를 보고 있자니 이순신의 전략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조류의 방향이 하루에 4번 바뀝니다. 황 교수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이순신은 이 자연의 리듬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죠. 조류가 북쪽에서 남쪽으로 흐를 때 공격하고 남쪽에서 북쪽으로 바뀔 때 후퇴하는 전략을 반복했습니다. 울돌목의 협곡 구조를 직접 관측하며 이순신의 천재성에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지형을 이용한 전술은 서양 전쟁사에도 많지만 이처럼 자연의 힘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활용한 사례는 드물었습니다. 이건 해양물리학과 심리전의 결합이에요. 천재적입니다. 제 말에 촬영팀이 카메라를 가까이 댔습니다. 군사 전문가의 진심 어린 감탄이 그들의 관심을 끌었나 봅니다. 해전이 재현된 시뮬레이션 영상을 보며 더욱 깊은 이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순신이 이끄는 조선 판옥선 13척이 일본 전함 330척을 상대로 어떻게 싸웠는지, 그 전술이 얼마나 정교했는지 명확해졌습니다. 이순신은 일부러 적을 좁은 해협으로 유인했습니다. 황 교수가 설명했어요. 그리고 조류가 가장 빠른 시간에 공격을 감행했죠. 적 함선들은 조류에 휘말려 대열이 흐트러졌고 서로 충돌하기까지 했습니다. 현대 해군 전략에서도 이런 자연환경을 완벽하게 활용한 사례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영국 해군도 미 해군도 이토록 압도적인 열세 속에서 승리한 기록은 없었죠. 울돌목의 물살을 바라보며 결심했습니다. 나토 전략 교과서를 개정해야겠어요. 이순신의 전략은 현대 해군 전술에도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황 교수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양 군사학에서 동양의 전략을 제대로 다루는 경우가 드물죠. 클라우제 박사님이 그 교량 역할을 해주신다면 정말 의미 있을 겁니다. 명량해협의 끝에 있는 전망대의 올라해전이 벌어진 전체의 지형을 조망했습니다. 바다 위에서 피를 흘리며 싸웠을 조선 수군들을 생각하니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한국이라는 나라는 지금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본은 조선을 점령한 후 중국 대륙까지 침략할 계획이었습니다. 이순신이 없었다면 동아시아 전체의 역사가 바뀌었을 거예요. 황 교수의 설명에 전략가로서 깊이 공감했습니다. 여기서 승리한 이순신의 리더십이 더욱 놀라웠습니다. 그는 전투 직전 부하들에게 죽기를 각오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필사즉생 필생즉사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단순한 군사 명령이 아닌 심리적 각오와 철학적 깊이가 느껴졌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묵묵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서양 군사사에서 가장 위대한 해전으로 꼽히는 트라팔가 해전, 미드웨이 해전도 이 명량해전의 기적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그런데 왜 세계는 이순신을 모르고 있을까요? 문화적 편견이 역사의 진실을 가려온 건 아닌지 깊이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제 노트에 적었습니다. 역사는 승자가 쓴다고들 하지만 때로는 가장 위대한 승리조차 잊혀질 수 있다. 이순신의 전략은 단순한 군사 교본을 넘어 인류의 지혜로 기억되어야 한다. 서울로 돌아와 본격적인 비교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서양에서 가장 위대한 해군 제독으로 추앙받는 넬슨과 이순신을 비교하는 작업이었죠. 넬슨은 제가 군사학교에서부터 연구해온 인물이었기에 객관적인 분석이 가능했습니다. 넬슨 제독이 트라팔가 해전에서 승리했을 때 영국 함대는 27척, 프랑스 스페인 연합함대는 33척이었습니다. 자료를 검토하며 말했습니다. 수적 열세였지만 이순신의 13대 330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죠. 황 교수와 콜린은 집중해서 제 설명을 들었습니다. 제가 서양 해군사의 전문가로서 하는 평가였기에 더욱 의미가 있었을 겁니다. 넬슨은 작전의 천재였고 부하들에게 사랑받는 지휘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순신처럼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모든 것을 걸고 싸운 것은 아니었어요. 당시 영국은 세계 최강대국이었고 넬슨은 그 힘을 등에 업고 싸웠습니다. 이어서 지휘관으로서의 인간적 면모도 비교했습니다. 넬슨은 개인적 영광과 명예를 중시했고 때로는 사생활의 문제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반면 이순신의 일기에서는 오직 나라와 백성에 대한 걱정, 그리고 책임감만이 느껴집니다.
다큐멘터리 촬영을 위해 서울 광화문의 이순신 동상을 찾았습니다. 높이 솟은 동상 앞에 서자 묘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군인으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경외감이 느껴졌습니다. 영국은 넬슨을 조각했지만 조선은 이순신을 기억했습니다. 동상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넬슨 기념탑은 국가 권력의 상징이지만 이순신 동상은 국민의 마음속에 살아있는 영웅의 표현 같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무릎을 꿇고 묵념을 하고 싶은 충동이 들었습니다.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었지만 자연스럽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것은 연출된 장면이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온 행동이었어요. 한 군인이 다른 위대한 군인에게 바치는 진정한 경의였습니다. 콜린이 놀란 표정으로 울었습니다. 마리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요? 무릎을 꿇은 채로 대답했습니다. 이순신은 강대국이 만들어준 영웅이 아닙니다. 국민이 세운 영웅이죠. 그가 지켜낸 것은 단순한 바다가 아니라 한 민족의 정신이었습니다. 잠시 후 일어나 덧붙였습니다. 서양의 군사 영웅들은 대부분 제국의 확장과 정복을 위해 싸웠습니다. 하지만 이순신은 오직 방어를 위해 자신의 나라와 백성을 지키기 위해 싸웠어요. 이것이 그를 진정으로 위대하게 만드는 점입니다. 황 교수의 눈에 감동의 빛이 어렸습니다. 아마도 외국인 군사 전문가의 입에서 이런 평가를 들을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날 오후 서울의 한 카페에서 넬슨과 이순신의 리더십을 더 깊이 비교 분석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뛰어난 전술가였지만 리더십의 본질은 달랐습니다. 넬슨은 카리스마와 담대함으로 부하들을 이끌었다면 이순신은 인격과 헌신으로 군사들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이순신의 리더십은 현대의 어떤 리더십 이론보다 앞서 있었어요. 제 결론에 콜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그도 이 다큐멘터리가 단순한 역사물이 아니라 현대 사회에도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한 듯했습니다. 마리안, 당신이 이순신에게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은 무엇인가요? 콜린의 질문에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진정한 리더는 승리의 숫자가 아니라 어떤 가치를 위해 싸우는가에 의해 정의된다는 것입니다. 이순신은 단 한 번도 자신의 영광을 위해 싸우지 않았어요. 오직 책임감과 의무감으로 끝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광화문 광장을 떠나기 전 다시 한번 이순신 동상을 올려다봤습니다. 그 위험 있는 모습이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한국에 오기 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깊은 존경심이 솟아올랐습니다. 한국에서의 연구를 마치고 브뤼셀로 돌아온 후 나토 본부에서 특별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위기시대의 리더십 이순신 장군의 교훈이라는 제목의 워크숍이었죠. 처음에는 참가자가 많지 않을 거라고 예상했지만 놀랍게도 회의장이 가득 찼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인물은 서양 군사 교육에서 거의 다루지 않았지만 인류 역사상 가장 뛰어난 지휘관 중 한 사람입니다. 발표를 시작하며 말했습니다. 워크숍에서 난중일기의 몇 구절을 인용했습니다. 특히 이순신이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원칙을 지킨 부분을 중점적으로 소개했죠. 참석한 나토 장교들은 처음에는 의아한 표정이었지만 점차 깊은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필사즉생 필생즉사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죽기를 각오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라는 뜻이죠. 이는 단순한 군사적 구호가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의 리더십 철학입니다. 미 해군 제독이 질문했습니다. 이런 동양의 철학이 현대 서양 군사 조직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위기 관리와 리더십의 본질은 시대와 문화를 초월합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이순신의 리더십은 특히 외부의 지원 없이 극한 상황에서 싸워야 하는 현대의 위기 상황에 큰 교훈을 줍니다. 나토가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비대칭 위협 상황에서 이런 리더십은 더욱 중요해질 겁니다. 워크숍 이후 유럽 군사학교에 이순신 리더십 프로그램을 신설하자는 제안을 공식적으로 제출했습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의 군사교육 관계자들이 이 아이디어에 관심을 보였고 미 해군사관학교의 교관과 함께 공동 세미나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이순신의 리더십이 서양의 전통적인 군사교육의 새로운 시각을 제공할 것입니다. 미 해군사관학교 교수와의 화상회의에서 말했습니다. 특히 적은 자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야 하는 상황, 그리고 도덕적 판단이 전략적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복잡한 현대 전장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나토 교육 프로그램에 이순신 세션이 공식적으로 추가되었을 때 황 교수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그의 답장에는 깊은 감사와 자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인으로서 우리의 영웅이 세계에 알려지는 것은 큰 기쁨입니다. 클라우제 박사님 덕분에 이순신 장군의 가르침이 국경을 넘어 퍼져나가고 있네요. 2025년 봄 독일 베를린에서 첫 이순신 리더십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유럽뿐만 아니라 아시아, 미국에서도 많은 군사 전문가와 지도자들이 참석했죠.
한국에서는 해군 참모총장이 직접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포럼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순간은 필사즉생이 나토의 위기 대응 훈련 모토로 채택되었다는 발표였습니다. 동양의 지혜가 서양의 군사훈련에 공식적으로 포함된 역사적인 순간이었죠. 오늘 우리는 문화적 경계를 넘어 진정한 리더십의 본질을 배우고 있습니다. 포럼 마무리 연설에서 말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보여준 용기, 헌신, 그리고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는 21세기의 복잡한 안보 환경에서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세계 각국의 군사학교에서 이순신의 사례가 교과 과정에 포함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한 여정이 이제는 글로벌한 교육운동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저녁, 베를린의 제 아파트 창가에 서서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이순신 장군이 400년 후에도 세상에 주는 또 다른 선물일지도 모르겠다. 문화와 시대를 초월한 진정한 리더십의 본질. CNN의 다큐멘터리 제작이 본격화되었습니다. 불멸의 바다 세계가 몰랐던 영웅, 이순신이라는 제목으로 기획된 이 프로젝트의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콜린과 제작팀은 제가 발견한 이순신의 모습을 생생하게 담아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단순한 역사물이 아닙니다. 제작회의에서 강조했습니다. 현대 사회에 꼭 필요한 리더십의 본질을 보여주는 작품이 되어야 합니다. 촬영은 한국, 일본, 그리고 유럽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울돌목에서의 해전 장면을 재현하기 위해 최첨단 CG 기술이 동원되었습니다. 13척의 조선 수군이 330척의 일본 함대와 맞서는 장면은 보는 이들의 숨을 멎게 할 정도로 압도적이었습니다. 다큐멘터리의 하이라이트는 이순신의 리더십과 현대 글로벌 위기 상황을 연결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기후변화, 테러리즘, 사이버 위협 등 현대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도전 앞에서 이순신의 원칙과 철학이 어떤 교훈을 줄 수 있는지 탐구했죠. 이순신 장군은 외부의 지원 없이 제한된 자원으로 압도적인 위협에 맞서야 했습니다.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많은 글로벌 위기도 비슷한 상황이죠. 단일 국가나 조직이 혼자 해결할 수 없는 거대한 도전들 말입니다. 다큐멘터리의 마지막 장면은 서울의 야경을 배경으로 촬영되었습니다. 한강변에 서서 광화문의 이순신 동상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순신은 바다를 지켰지만 나는 그 정신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가 보여준 리더십과 헌신은 국경과 시대를 초월한 인류의 보편적 가치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런 리더십입니다. 다큐멘터리는 30개국 이상에서 방영되었고 예상을 뛰어넘는 반응을 얻었습니다. 특히 서구 국가들에서 많은 시청자들이 이순신이라는 인물에 매료되었다는 피드백이 쏟아졌습니다. 영국의 한 시청자는 이메일을 보내왔습니다. 우리는 넬슨을 국가적 영웅으로 추앙해왔지만 이순신의 이야기를 들으니 역사 교육의 편향성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왜 우리는 이토록 위대한 인물에 대해 배우지 못했을까요? 다큐멘터리 방영 이후 전 세계 대학과 군사기관에서 강연 요청이 쇄도했습니다. 옥스포드, 하버드, 소르본 등 명문대학에서 이순신의 리더십에 대한 특별 강연을 진행했고 각국의 군사학교에서도 초청 강의를 했습니다. UN 본부에서 열린 글로벌 리더십 포럼에 초청받았을 때는 무척 감격스러웠습니다.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 앞에서 이순신의 리더십 원칙을 소개하는 기회였습니다. 한국은 지금 이순신을 통해 세계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UN 연설을 마치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역사적 재발견이 아닙니다. 인류가 직면한 위기 속에서 진정한 리더십의 본질을 다시 찾는 과정입니다. 다큐멘터리 방영 1년 후 한국 정부의 초청으로 다시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이순신 장군 탄신일 기념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광화문 광장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저는 외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이 행사의 연사로 초대받았습니다. 400년이 지난 오늘날 이순신 장군의 정신은 한국을 넘어 전 세계에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독일 출신 군사 전략가로서 저는 이순신 장군에게서 배운 가치를 나의 조국과 세계에 전하는 것을 사명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연설 후 한 노인이 다가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외국인이 우리 역사의 위대함을 세계에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순간 제 여정이 단순한 학문적 탐구를 넘어 문화적 교량을 세우는 일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순신은 더 이상 한국만의 영웅이 아니라 인류 모두의 영웅이 되고 있었습니다. 베를린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창밖의 구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순신 장군, 당신의 정신은 400년이 지난 지금도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지켜낸 것은 단순한 바다가 아니라 인류의 가치였습니다. 비행기가 구름 위로 올라가며 저 아래 한국의 땅이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순신의 정신은 제 마음속에 영원히 남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 사명은 그의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불멸의 바다, 그를 만나다. 이 다큐멘터리의 제목처럼 이순신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바다를 지키려 했던 그의 결연한 의지는 오늘날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한 유럽인의 눈으로 본 이순신. 그는 단순한 역사 속 인물이 아닌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상징하는 영웅입니다. 그의 이야기가 세계 곳곳에 퍼져나가는 것을 보며 저는 확신합니다. 진정한 위대함은 결코 시간이나 국경에 갇히지 않는다는 것을. 감사합니다.